요즘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흔히 듣게 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데 도대체 뭐하러 만든 거지? 우리나라 제도들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누구나 생애 처음으로 자취방을 알아보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월 이자가 원룸 월세보다도 싸다는 것.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둘러보아도 전세라는 것은 매우 극히 드문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월세를 받는 수익형 임대 제도만이 활성화되어 있을 뿐 심지어 보증금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드문 일이죠. 물론 전세라는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이로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 자금을 무이자 대출과도 같은 개념으로 융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심지어 주거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관망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요즘같이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기회비용적인 면에서도 자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전세라는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본인들의 실리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안전장치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추게 하는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그런 임차인의 권리를 실제 등기함으로써 물권 담보화시키는 전세권 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인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심지어 그 전세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지원과 더불어 보증심사 반환까지 맡아주는 안심전세 대출. 1. 부주의. 전세계약으로 임대하게 된 주택에 대출 등과 같은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순번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 순번이란 만약 해당 주택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해당 주택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경락되어 버린다면 후순위에 밀려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대상 부동산. 일단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애초부터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대상 주택의 형태 또한 딱히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결국 전세로 적합하지 않은 주택들을 전세로 임차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임대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부동산은 다세대로 분류되는 주택들이고요. 그중 오로지 주거의 목적만으로 활용되는 아파트가 전세 제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것이 빌라겠는데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깡통 전세로 인한 역전세가 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로 임대하는 데 있어서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부터는 전세보증보험이 필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겠는데요. 오피스텔은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로서는 추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빌라와 더불어 깡통 전세 끝판왕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애초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세로 임대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는데요. 그리고 흔히 원룸 건물이라고 불리는 단독주택 또한 오피스텔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보통 선순위 대출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단독주택은 그 어떠한 부동산보다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대항력. 전세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대부분 대항력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효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항력이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와 더불어 실제 점유를 시작해야 발생하는 효력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요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의 효력은 신청 당일부터가 아닌 이길 0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악용하는 전세 사기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한 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길 0시부터 적용되는 확정일자의 대항력은 순번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 하나 보증해주지 못하는 전세보증보험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보완이 조금 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애초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를 보증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대인을 대신하여 이를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일종의 대위변제와 같은 제도인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되는 절차이며 실제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선순위 대항력을 갖췄던 적이 없으므로
경우에도 보증이나 보상 절차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악의로 인한 사기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들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는 보통 커뮤니티 등에서 만난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혹은 빌라 분양 대행사 등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선의의 제3자. 그렇다면 애초에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확정일자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대항력이 신청한 때 바로 발생된다면 전세를 통한 사기 피해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를 왜 신경 써야 하냐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전세권자나 확정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혹은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허점을 이용하여 대항력을 악용하는 일들이 분명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딜 가나 이놈의 사기꾼들이 문제인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는 생존권적 입장에서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요. 심지어 소액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어 적어도 월세 보증금을 뜯길 염려는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어떠한 상황에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자면 하나, 전세는 그 누구에게도 강요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실리만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 둘, 만약 깡통전세나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셋,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를 보증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뜯기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바람직하지 못한 매물들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